도시의 출근길은 늘 전쟁 같았습니다. 민주는 지하철 문이 열리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몸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각자의 피로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숨소리는 묘하게 맞춰진 듯 합창처럼 울렸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카드키를 찍으며 무표정하게 지나갔습니다. 민준도 그 속에 섞여 있었지만 늘 어딘가 어색한 이방인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쪽엔 협력사 거래 내역, 다른 한쪽엔 내부 결제 문서, 모니터엔 숫자와 표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눈을 좁혔습니다. 그 순간 팀장 노태수가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속엔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번 거는 그냥 이렇게 처리합시다. 날짜랑 금액이 조금 겹쳐도 문제 없어요. 알죠?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겹치는 숫자는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짧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은 방어였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내부감사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식자재 정산 라인에 의심스러운 내역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모니터를 보며 심장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엑셀 셀 속의 숫자들이 이상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달랐지만 금액이 동일했고, 협력사 이름은 바뀌었지만 도장의 각도와 잉크 번짐은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출력한 종이를 파일철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때 등 뒤에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노태수 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괜한 일 크게 만들지 마. 너만 다친다. 민주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씨였습니다. 며칠 뒤 감사 인터뷰 일정이 잡혔습니다. 민주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벨 김 감사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노트를 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거래는 왜 중복되었습니까? 확인 결과 같은 협력사 명세가 다른 날짜로 반복 제출되었습니다. 서명과 도장의 일치율이 높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경위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짧고 담담한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은 배제했고 사실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구석에서 지켜보던 노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소한 오해일 뿐입니다. 신입이 성실해서 좋긴 한데 맥락을 몰라 생긴 착각이에요. 실무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의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부드러움 뒤에는 날 선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남겼습니다. 퇴근 후 민주는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을 겨냥하지 말 것. 절차와 경로를 겨냥할 것.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그의 다짐이 담겼습니다. 목소리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기록으로는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은 커졌습니다. 노태수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주변 동료들의 눈빛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는 다른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작은 용기. 혼자가 아니라면 버틸 수 있다는 생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믿음. 그는 공책에 다시 적었습니다. 흐르는 길을 보라, 막힌 곳을 찾아라.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그를 더 깊은 갈등과 더 큰 진실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감사팀의 조사 일정은 늘어났고 매일같이 자료 제출과 확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하루가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와 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듯이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이상한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 작은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몰랐지만 기분이 싸했습니다. 민주는 곧장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USB는 봉인되었고 CCTV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동료가 그의 책상 주변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두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목에 은색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는 추측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과 증거로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총무부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식자재 납품 영세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인더 채로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총무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류는 사라져도 흔적은 남습니다. 흔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로를 다시 추적해야 합니다. 그날 밤 민준은 별실 회의실에서 윤하늘과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두 장의 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협력사 정산표, 다른 하나는 사라졌다고 알려진 식당 납품 영세서 사본. 붉은 펜으로 교차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값이 이상합니다. 날짜도 겹칩니다. 그리고 이 거래처 이름 강천농원. 민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의 낡은 간판. 아버지가 매일 농작물을 내던 바로 그 이름. 그는 밤새도록 서랍을 뒤졌습니다. 옛 택배의 영수증 뭉치 속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도장의 균열. 도장 틈으로 잉크가 더 짙게 스며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며칠 뒤 감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는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사실만을 짧게 대답했습니다. 날짜, 경로, 사본의 일치. 그러나 노태수 팀장은 끊임없이 맞섰습니다. 이건 사소한 실수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관행입니다. 민주는 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의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도장의 균열, 일치하는 금액, 반복된 거래. 청문회가 끝난 뒤 민준의 사서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전달된 회의록 사본.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천농원 포함 농가 직거래 파일럿 회의록 초안. 그리고 참석자, 영단 첫 줄. 의장 강도윤. 민준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가난한 농부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실은 회사의 중심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놀라움과 혼란, 두려움과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준은 두 손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 절망 속에서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밤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은 얇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전날 마지막으로 적어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겨냥하지 말 것. 흐름과 절차를 겨냥할 것.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다짐은 무거웠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버티려는 마음이라는 걸 민주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민준의 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 안에 작은 힘이 생겼습니다. 사무실 복도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정리하던 그는 윤하늘과 맞췄습니다. 하늘은 짧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수고 많았습니다. 저보다도 하늘 씨가 더 고생했죠. 자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같이 하면 됩니다. 민준네. 끝까지 같이 갑시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온종일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총무부의 정미라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새로 정리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 지난번 바인더 사건 제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회복이 시작됩니다. 민주는 그날 작은 희망의 조각을 보았습니다. 그 무렵 감사팀의 중간 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자재 정산 라인에서 교차거래 발견. 강천농원 포함, 시정 필요. 짧고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민주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던 흐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식당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치와 두부조림, 된장국이 평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눈치만 봤어. 그런데 내 덕분에 이제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겠다. 저도 미안합니다. 혼자서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이제는 같이 갑시다. 절차를 지키면서. 네, 같이 갑시다. 짧은 사과와 다짐 속에서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네, 먹었습니다. 허리는 펴고 다녀라. 눈은 흐리지 말고. 네, 흐린 날도 해는 뜬다. 아버지의 말은 늘 농사 같았습니다.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 오래 남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희망은 작은 말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팀의 최종 보고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견뎌낼 만큼의 시간을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진이 들어섰습니다. 서류 뭉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최종 보고서라는 표지가 선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자재 정산 라인에서 구조적 부정 발견. 관련 책임자는 징계 및 법적 조치 권고. 공기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강도윤이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작업복이 아닌 정갈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그의 또 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농부의 손으로 시작했지만 오늘까지 이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움과 충격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태수 팀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관행을 따랐을 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정을 덮을 수는 없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농부의 손으로 길러낸 삶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팀의 발표에 따라 노태수와 관련된 관리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정으로 쌓아올린 자리와 권력은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세상이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아도 적어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회사 구내식당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식판 위엔 여느 때처럼 된장국과 김치가 놓여 있었지만 그 맛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양념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식당 한쪽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흘렀습니다. 내가 있어 다행이다. 나는 농부로만 남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내 길을 밝혀주었다. 저도 아버지의 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 오랜 시간의 침묵과 노고가 녹아 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바빴지만 그의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그는 공책을 펼쳐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제는 희망을 심겠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민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삶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무게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